주식은 차트와 기세 아닌가요? 근데 실적이 발표되면 어때요? 모두가 실적을 이해한 것처럼 착각해버립니다. 장사일의 최대 적자의 주가는 웬 급등. 그걸 체크하시면 돼요. 그거는 뉴스에 발표를 안 합니다. 한 번만 주석을 열어보면 아, 이거는 사야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부꾸미의 한정수 기자입니다. 김사무엘 기자입니다. 사무엘 기자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혹시 주식 투자할 때 재무제표 좀 보시나요? 안 보죠. 주식은 차트와 기세 아닌가요? 근데 재무제표를 대략적으로 보는 것만 알아도 투자 성과가 크게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재무제표를 알면 주식이 보인다는 책의 저자이신 양대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투자할 때 재무제표까지 찾아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개미들이 보통. 그래서 왜 재무제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가지 뭐 덧붙여서 지금 궁금한 게 재무제표를 딱 봤는데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예상보다 잘 나왔대요. 근데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한 기자님, 김 기자님 의견이 비슷한 질문이신데 실적을 믿고 투자하는 데서 상당히 회의감을 가져요. 개미 투자자분들께서. 왜냐?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이미 다 반영된 거야. 그쵸. 그래서 주가가 그다음부터 흘러내리죠. 어닝 샥인 줄 알고 아, 이거 냅다 팔았는데 그게 아니고 꾸준히 오르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카카오가 2020년 올해 보여준 행적이 사상 최대의 당기순이익 적자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등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죠. 발표되는 실적의 실체는 재무제표를 꿰뚫어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꿰뚫어 봐야 되느냐, 무엇을 체크해 봐야 되느냐가 관건이지. 그러면 재무제표 꿰뚫어 보기 위해서 저희가 무슨 공부하면 되나요? 주가 그래프와 표를 함께 보시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 2018년에 카카오가 당기순이익은 159억으로 소폭 흑자를 달성하고 2019년에는 마이너스 3,400억 규모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합니다. 성장은 못할 망정 이렇게 큰 손실을 줬다는 것은 어닝 샥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그 동그라미 붉은색 원을 보면은 그 붉은색 원 첫 번째가 주봉인데요. 주봉 첫 번째 봉이 실적 발표일이 껴 있습니다. 그 주에 어때요? 긴 양봉을 형성하면서 급등을 해버리죠. 엄청 많이 올랐네요. 예. 그 다음에도 어떻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급등을 해가고 있습니다. 장사일의 최대 적자의 주가는 웬 급등. 근데 이것은 실적을 꿰뚫어 봐야 됩니다. 표에 2019년에 기타 비용이 보시는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싫으시는데 요거 하나만 참고 좀 들어주십시오. 사실 우리 영업이익 여기까지만 딱 보잖아. 예, 더 안 보죠. 예. 기타 비용에 5,200억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체크하는 방법 간단해요. 기타 비용이 보시면 5,200억은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카카오엠이 멜론을 인수할 때 그러니까 돈을 추가로 웃돈을 줘서 지급한 것을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그 영업권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게 일종의 자산처럼. 근데 경영자가 그냥 보수적 회계 처리를 한 거예요. 반송을 하는 거야. 이번에 그냥 5,200억 이거 다 손실로 인식해. 비용으로. 현금이 나간 것도 아니고 실제로 무슨 비용적 성격이 당장 발생한 것도 아닌데 단지 회사에서 어떤 보수적 회계 처리를 한 거예요. 상당히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봅니다. 이걸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충 봐서도 플러스 2천억이에요. 이거는 작년에 2018년에 당기순이익을 150억 수준에서 2천억으로 떴다. 이거 엄청난 급등입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천억이 아니라 4천억 규모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 비용이 없었다면? 예, 없었다.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회계 처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무제표를 꼼꼼히 봤으면 아, 카카오가 이 올해 장사 못했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주석을 열어보면 아, 이거는 사야 되는구나. 아, 이 손실은 진짜 손실이 전혀 아니야. 다시 말해 영업이익이 4천억에 달한 거야. 찬스죠. 반드시 그 이익을 구성하는 항목을 봐야 된다.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 아까 그 질문이 바로 재무제표 뭘 봐야 되느냐.
자료를 보시면 재무제표 5대 중요 체크 항목 중에 2번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보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판매하고 재고 관리도 하고 원가 관리도 하고 또 지원 활동도 하고 R&D 활동도 하고 이런 가장 본원적인 활동, 진짜 판매하는 제품과 상품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드리는 그 활동에서 창출된 현금이에요. 사실은 이익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죠. 수입과 지출을 빼는 건데 회계적으로 어렵게 표시한 게 수익과 비용이잖아요. 근데 현금 흐름, 영업 현금 흐름이 별게 아니라 수입, 그게 현금 수입이고 지출은 현금 지출입니다. 한번 표를 보시죠. 영업 현금 흐름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제가 카카오의 주가 그래프를 준비해 봤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 현금 흐름이 어떤 모양을 보이고 있나요? 우상향 하고 그렇죠. 있죠. 네. 우상향하죠. 네. 또 어느 2019년에는 또 어떤 모습이 있어요? 급등하는 모습이 모양새가 좀 네네. 있죠. 한번 여러분들 많은 주식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주가의 장기적 추세는 일치한다. 무슨 얘기냐? 분기 실적만 점검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분기 보고서 이런 반기 보고서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45일 내에 올립니다. 잠적 실적은 한 달 정도 후면 나오는데 분기 보고서를 봐야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그걸 체크하시면 돼요. 그거는 뉴스에 발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적인 어떤 업무, 영업 활동 거기서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 그렇죠, 그렇죠. 장기적 주가와 맥락이 일치된다. 좀 세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이거는 영업이익은 쉽게 말하면 약간 회사에서 나쁜 의미 아닙니다. 가공하거나 또는 조정 가능한 여지가 있어요. 영업 현금 흐름은 금고 속의 현금이에요. 조정이 안 됩니다. 어딘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기록하게 돼 있는 게 현금 흐름인 거죠. 예. 뭐 예금으로 있든 뭐든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회계사들이 감사 보고서를 낼 때 그것을 실제성을 다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이죠. 그러면 저희 주식 투자할 때 보통 뭐 투자자들, 개미들 재무제표에서 뭐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보는 것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먼저 보는 게 맞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영업활동 흐름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찐빵의 팥, 붕어빵의 그 팥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부터 점진적으로 다 확인하고 숫자가 전기 대비 그리고 전 사업년도 동일 분기와 비교를 해서 무난한가, 증가하는가, 감소했는가 이런 걸 파악한 다음에 영업 현금 흐름이 급증하고 있는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되고 있어요. 그러면 돈이 잘 벌린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금고에 돈도 불어나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게 안 늘어나 있어. 금고에 돈이 줄어 있어. 영업 흑자야. 그럼 어떻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뭔가 석연치 않다. 그렇죠. 문제가 있다 내지는 석연치 않은 거죠. 그러면 투자 판단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뭘 잡고 싶어요? 사람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렇죠. 급등하는 주식. 그렇죠. 급등주를 잡고 싶은 거야. 급등주. 자, 그러면 급등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표에 잉여 현금 흐름 카카오 건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카카오 주가 그래프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보세요. 파랗게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그 주식 시장에서 파란색 무지 안 좋아하죠? 얼굴이 파랗게 질리죠. 예, 파랗게 질렸는데 2018년에 그 1, 2, 3이 뭐게요? 퀴즈입니다. 1, 2, 3 제가 화살표에 뭘 표시한 걸까요? 분기인 것 같습니다. 분기 실적. 그렇죠. 분기 실적 발표일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세 번의 분기 실적 발표마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계속 빠지고 있죠. 파란색이니까. 급락하고 있는데요. 예, 파란색이니까. 특히 3번은 결정적으로 급락을 하고 있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 본데요, 회사에? 그렇죠. 보시면은 2018년에 어때요? 투자를 좀 많이 한 거죠. 1조 2천억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졌죠. 이게 돈을 쓴 거죠. 이게 사실은 M&A 하면서 약 100개 기업의 지분을 투자하고 인수하고 즉 플랫폼 기업으로서 플랫폼 관련 기업들, 컨텐츠 기업들을 다 인수하는 거예요. 영업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지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한 건 분명히 맞는데 어쨌든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고 잘 되고 있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기네들이 투자를 늘린 거잖아요. 근데도 주가는 이렇게 좀 빠지는 게 좀 인상적이네요. 그게 시장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건가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동산 투자를 크게 질러버렸어. 어떻게 해요? 걱정돼요? 지금 심정이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크게 질렀어요? 있는 돈 다 질렀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막 오를 걸 기대해서? 아니, 한 기자님 또 그러실 수도 있고. 이 카카오를 바라보는 주주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기 전도 마찬가지. 이거 너무 많이 무모한 투자한 거 아니야? 이게 사실은 잉여현금으로 정확히 계산하면 805억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적자가 최소한 5천억이 넘는 적자로 봐지는 아주 큰 적자입니다. 잉여현금을 이렇게 감소했다.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앞으로는 상식적으로 뭘 보면 됩니까? 앞으로는 2019년부터는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나? 뭐 이런. 그렇죠.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됐거나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되나? 영업이 더 좋습니다. 사실은 영업 현금 흐름.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해서 다음 연도부터 영업이 잘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투자의 성과가 좋아졌구나. 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잉여 현금 흐름이 나빠지면 주가는 걱정을 안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영업이 나빠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걱정을 안고 주가는 반응합니다. 장기적으로 분명히 반응합니다. 이건 진짜 실적이니까. 그 왼쪽 편 하단부에 표에 2019년에 투자 잉여 영업 현금 흐름이 나오죠. 동그라미 친 부분에 보면 영업 현금 흐름이 7,500억으로 작년 4,900억에 이어서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2배에 가까운 급증을 하고 있죠. 장사 잘 되는구나. 돈이 들어오고 있는구나. 검은색 표시는 실적 발표일입니다. 분기 실적 발표마다 영업 현금 흐름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각도기로제도 엄청난 각이죠. 또 예의주시할 거는 그 까만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마지막 부분에서는 영업 현금 흐름이 폭증하자 아주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혹시 이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오른 겁니까? 코로나 전에 상승하는 겁니다. 코로나 영향권 전에 이미 폭등을 하고 있다는 점. 교수님 저 하나 질문이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되는 건지만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영업활동 흐름이라는 그 영업적인 측면에서 장사를 해서 번 돈이라고 그랬죠. 진짜 돈. 자, 우리가 봉급 생활자로 생각합시다. 봉급 받는 게 바로 영업활동 현금이죠. 봉급 모아서 뭘 해야 됩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를 좀 해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들어온 돈에서 투자한 비용을 빼고 남은 거를 이제 잉여 현금으로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도 남은 돈, 풍족한 돈이죠. 내가 그동안 월급 받아서 차곡차곡 모은 돈이 한 2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억 정도 다 있지 않나요? 아니 어쨌든 그러면은 그 2억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 거기서 내가 한 1억은 부동산 투자하고 5천만 원은 주식에 투자하고 남은 돈이 5천만 원이다. 그럼 이게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거는 진정으로 남은 돈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남지 않으면 뭐예요? 가치가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잉여 현금 흐름이 오른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기업 가치가 오른다는 거는. 그러면 급등주를 포착하시는 분은 잉여 현금 흐름이 급증하는 걸 잡으면 됩니다. 1,000억을 투자한 이후에 100억이 남아있는 기업과 아무것도 투자 안 하고 100억이 남아있는 기업이 재무상으로는 잉여 현금 흐름은 똑같이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A 기업과 B 기업이 있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똑같아. 근데 A 기업은 투자를 많이 해. B 기업은 투자를 안 해. 그런데 그렇다면 잉여 현금 흐름은 A 기업은 작을 거고 남는 돈이. B 기업은 잉여 현금 흐름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급등주를 잡을 때 항상 투자 시점에서 돈이 많이 나간 기업을 대상으로 보라는 뜻이 바로 그런 건데 일종의 복골복이죠.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B 기업은 앞으로 어때요?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사업이 영업활동이 잘 들어오니까 돈이. 근데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미래에 뭔가 폭발적인 힘을 갖는 무슨 뭔가가 없단 말이에요. 사업성이 있는 무언가가. 그렇지만 A 기업은 이게 최고 경영자나 기업에서 뭔가 자신감이 붙은 거지. 버티는 것이 곧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존버는 승리한다. 버텨야 됩니다. 존버만이 살길이다 이런 말이죠.